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9일입니다. 오후 5시 16분 정도 지나고 있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시황 정리 좀 하고 또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보합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해서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백신 기대감이 이 재봉쇄, 판데믹 우려를 좀 상쇄했어요. 오전에는 나쁘게 출발했습니다. 안 좋게.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19일부터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의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확 위축됐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세가 오후 2시부터 싹 들어오면서 하락폭을 축소했고요. 코스닥은 오후부터 외국인이 매도폭을 딱 줄이기만 한 것으로도 상승이 확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그 종목들은 특히 정부의 비대면 의료제도 공식 도입 발표에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비트컴퓨터를 비롯해서 급등했는데 이것들은 워낙에 뉴스에 움직이는 종목들이라서 제가 추천을 하거나 저 역시도 거래를 잘 안 합니다. 그런 종목들은.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좀 재밌었는데 오후 2시 정도 여기가 정확하게는 1시 한 40분 정도부터 갑자기 파란색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갑자기 이게 코브라가 머리 들듯이 들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코스피 역시도 거기 따라서 좀 들어 올렸어요. 그때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코스피부터 볼까요? 코스피가 이렇게 확 들어 올릴 때 보시면 기관은 계속 팔았죠. 기관이 팔았는데 외인이 살짝 사주니까 이렇게 확 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역시 얼마의 돈을 안 갖고 있더라도 외인이 주로 올리고 들어 올리고 내리는 주체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코스닥은 더 드라마틱하죠. 코스닥은 여기서부터 외인 기관이 계속 팔아갖고 주가가 밀리다가 갑자기 외인이 매도세를 멈추고 기관은 계속 팔았습니다. 파란색이 기관입니다. 기관은 계속 팔았고 외인이 매도세를 멈추고 조금 다시 올려주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 좀 볼까요? 코스피는 오늘 뭐 강보합인데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은 300개밖에 안 되고요. 하락 종목이 533개 더 많았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30개 대 630개 거의 비슷했습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오른 종목은 코스피는 더 적었고 코스닥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개미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가 반반이었기 때문에 많이 올랐을 거고요. 뭐 코스피는 우리가 삼성전자 많이 갖고 계시지 않잖아요. 일반 개미분들이. 그러니까 상관없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외국인의 포지셔닝이 항상 중요하죠. 선흥물 포지셔닝이 중요한데 역시나 거래소는 아직 6시가 안 돼서 장 마감 후 시외가 있긴 하지만 크게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간 5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요. 문제 없습니다. 마감 때까지. 보시면 외국인은 1,000억원어치 거래소를 또 변함없이 샀고요. 코스닥도 이제 팔다가 조금 이제 양전환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많이 올랐죠. 저점에서 선물도 오늘 현재 시간까지는 1,200억을 더 담아서 이제는 3조 2천억 원어치 선물에다가 상방에다가 배팅을 한 거예요. 콜옵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콜옵션도 하방으로 조금 더 넓혔네요. 포지셔닝을. 또 반대로 또 풋옵션은 상방으로 넓혔습니다. 풋과 콜이 막 싸우고 있네요. 너네들은 싸워라. 선물은 그냥 나는 상방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현 선물 다 상방으로 배팅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콜옵션과 풋옵션은 상쇄된다고 보고 선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상방을 배팅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율 절대 안 볼 수 없죠. 환율은 오늘 많이 보시면 이제까지 쫙 그냥 폭포수처럼 흘러가지고 오늘은 조금 반등해 줬네요. 이 정도 반등은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 1,200원대 올라가면서 이 환율도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선물도 팔고 콜옵션도 팔고 풋옵션도 막 사고 해가지고 현물은 당연히 팔고요. 그게 문제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시장 지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좀 계속 쉬어가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뭐 이것도 쉬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오늘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금융업들 많이 올랐다가 이제 쉬어주고 삼성생명 조금 올랐네요. 기계 쪽에는 한호시스템. 한호시스템은 지금 다른 이슈가 좀 있습니다. 한국타이어그룹에 뭐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좀 있으니까 한호시스템을 한국타이어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슈가 되니까 얘는 원래 펀더멘탈도 좋았는데 또 그런 이슈까지 겹쳐져 버리니까 오늘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펀더멘탈이 좋은데 어떤 식의 모멘텀이 나와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가치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 딱 이제 정리하고 나오겠죠. 다음은 코스닥을 좀 볼까요? 코스닥은 오늘 많이 빨갛네요. 특히 근데 이제 IT 하드웨어 쪽하고 반도체 쪽 이쪽이 강하고 유통은 뭐 셀트리 헬스케어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약이 전반적으로 좀 강했고요. 나머지 디지털 컨텐츠라든가 화학 부분, 오락 부분 이쪽은 다 약했습니다. 그렇죠? 이쪽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섹터는 전반적으로 약했고 나머지 이렇게 가쪽에 있는 섹터들이 강했어요. 주로 다 반도체,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이고 또 제약이 이따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이 좀 오늘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는 두 종목 좀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촬영까지 하면 좋은데 저도 아침에 바빠서 촬영 못하고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려드려요. 가끔씩 좀 시간 날 때는 제가 또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아침에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거 드리는 이유 아시죠? 좋은 회사가 좋은 리포트가 또 게다가 그 리포트가 다른 게 아니고 실적이 좋다는 리포트가 나오면 상승 확률이 큽니다. 왜? 그거 누가 상승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애널리스트가 이런 좋은 종목이라고 내면 또 뭐 펀드 매니저들이 보고 또 우리 같은 이런 또 개미 투자자들이 보고 이게 리즈너블 하구나 그러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목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아침에 맨날 드립니다. 아침에 보고서가 한 많게는 실적 발표할 때는 막 4, 50개씩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 거 제가 다 이렇게 소팅해서 드리는 거니까 한 번씩 보세요. 오늘은 한국철강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고요. 두 번째는 삼강 MNT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 자세히 좀 볼게요. 요 가격은 아침 가격입니다. 아침에 전날 현재까지요. 지금 이제 바뀐 가격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강 MNT부터 볼까요? 삼강 MNT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제 것부터 보시죠. 현재 가격이 오늘자 끝난 게 18,900원이었고요. 제가 아는 중간 가격으로만 보자면 23,800원까지 아직도 25%, 26%의 상승 탄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강 MNT는 한마디로 해상풍력의 강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되는데요. 자주 볼까요? 아시아 풍력 시장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회사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포워드포가 비싸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플랜트 구조물 제조하고 선박 건조하고 수리업체인데 해상풍력 발전기의 하부 구조물 이걸 이 회사에서 하거든요. 3쿼터에는 누적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매출 비중이 46%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19년도에는 33%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국내와 대만의 해상풍력 시장 성장이 이 삼강 MNT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제 9월 18일 날 또 CS 윈드와 MOU를 체결했어요.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고 21년부터는 대만의 그레이트 창화에서 풍력단지 관련해 가지고 신규 수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서브미트 한 거고요. 밑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삼강 MNT는 여기서 이제 너무 가격이 밑에서부터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not rated로 이렇게 났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풍력은 계속 밀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영국의 총리가 이제 풍력 하겠다고 얘기했죠. 영국은 태양광 안 되죠. 태양광 안 됩니다. 비가 많은 나라고 일조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풍력으로 사면이 섬나라니까 모두 풍력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풍력한다니까 유럽 너희들도 같이 하자 뭐 이러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풍력은 계속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우리나라도 사면이 또 3면이 바다인데다가
이 태양열, 우리나라가 유효 태양광을 3시간 반 정도, 4시간 안 되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풍력은 바람이 불면 계속 돌 수 있잖아요.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상 풍력이 강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해상 풍력 좀 계속 봐주셔야 되는데, 이 삼광 MNT가 그 해상 풍력 터빈의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만도 또 아시아 쪽으로도 많이 지금 확장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철강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철강은 보시면 이게 뭐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없어가지고 현재가는 5,300원, 오늘은 5,460원 이 정도 끝났는데요. 목표가를 그쪽에 잡아놓은 걸 보니까 뭐 22% 정도 이제 오늘 올라왔으니까 원래 30% 가까이 됐었는데 올라왔는데요. 한국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철근들이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관계자들께 여쭤보니까. 그래서 뭐 대한제강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좀 세죠. 얘도 이제 슬슬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 오늘자 리포트 좀 보면요. TP 타겟 프라이스 6,700원으로 잡았습니다. 3쿼터는 예상 부합했고 4쿼터부터는 실적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써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철근 수요가 회복되면서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견조한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PBR이 0.3배로 밸류에이션 내력이 있다. 이것도 좋은 투자 포인트죠. 지금 철근 쪽은 4분기 내년에도 그렇고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상승세에 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학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화학주 세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롯데정밀화학을 가지고 왔는데요. 롯데케미칼은 뭐 명지상부한 화학의 대장주죠. 대장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롯데케미칼 쪽은 모든 제품들이 쇼티지가 난답니다. 모든 제품들이 쇼티지가 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화랑이라서 수요 공급이 모든 게 다 딸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볼까요? 21년 동사의 실적은 전 사업부의 가파른 회복세가 가능한 전망이다. 왜? 다 쇼티지 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 공장 가동 재개에 따른 기회 손실 소멸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시황 회복이 기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내년에 에틸렌 대규모 증설 부담은 좀 불가피하겠으나 예상보다 빠른 21년 경기 회복 속도가 공급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급도 적기도 하지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롯데케미칼은 계속 우리가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봐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금호석유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올렸는데 일주일 정도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실적도 좋아서 올렸는데 바로 좀 꺼졌어요. 한 단기적으로 15% 정도 꺼졌다가 다시 지금 회복했습니다. 그걸 이제 단기 휩소라고 하는데요. 그 단기 휩소가 일어난 이유가 외국인들이 좀 팔았더라고요. 그 중간에. 외국인들이 왜 팔았냐 하니까 이게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고 아마 이 화학 쪽을 조금 줄이고 포트 조정을 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데 들어갔겠죠. 그렇지. 그래갖고 지금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가가 회복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예요. 금호석유는 딱 이겁니다. 핵심은 Q 증가와 P 상승. 이거만큼 회사가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Q는 뭐죠? 네, 수량이죠. P는 가격. 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올라가요. 그럼 이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과거 사이클, 빅사이클, 차화정 시기를 뛰어넘는 이익, 체력, 시현, 또한 지속성 이런 거 얘기인데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겁니다. 네. Q와 P가 증가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는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롯데정밀화학을 갖고 왔는데 롯데정밀화학이 계속 크게 다른 화학 부분에 비해서 상승이 좀 더뎠어요. 근데 오늘부터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마 9% 정도 올랐어요. 이유가 스프레드에 흔들리는 주가는 올해까지고 이제는 뭘 봐야 되느냐? 암모니아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전의 신호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먹히는 것 같아요.
수소경제에 암모니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롯데정밀은 이제 일반화학부터 종합화학까지 모든 거 다 해요. 일반화학부터 정밀화학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암모니아가 중요한 게 암모니아의 원소기호가 N 플러스 H3예요. 질소 1개랑 수소 3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 암모니아가 되는데 암모니아가 왜 중요하냐면 수소경제에서 이 모든 대형 프로젝트들 같은 거 하려면 운반과 보관이 자유로워야죠. 그게 용이해야 되는데 수소를 갖다가 암모니아로 저장을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수소 에너지를 1.5배 이상 압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롯데정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아마 롯데 차원에서 롯데그룹 차원에서도 얘를 밀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다른 정말 롯데가 화학 쪽 되게 많죠. 이 회사가 그 여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로 발전을 하게 되면 이 회사 롯데정밀화학이 본업도 좋아지지만 이런 그 수소 경제에 있어서의 암모니아의 역할이 대두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어떤 포텐셜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고 조정도 안 줘요. 이런 애들은 아무 때나 사도 손해볼 일은 없지만 너무 많이 올랐고 금호석유는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를 두 번째, 첫 번째는 롯데정밀화학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아지지만 포텐셜이 제일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롯데정밀화학 요거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화학 세 종목 일단 뭐 가격 차트로 조금만 좀 확인해 볼게요. 위치를 좀 확인해 볼게요.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은 뭐 조정도 안 주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그 진입 시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매우 훌륭한 종목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일단은 이 기관들이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어서 얘네들이 갑자기 마음을 딱 돌리는 순간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업황은 계속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호석유죠. 금호석유 같은 거 한번 잘 보세요. 금호석유를 제가 언제 소개시켜 드렸냐면 요 날인데 요 날. 이렇게 요 다음날 리포트가 좋은 게 나왔어요. 엄청나게 좋은 게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밀렸습니다. 그죠? 공교롭게도. 그러고 나서 이 밑에까지는 한 20% 밀렸고 종가 기준으로 한 15% 밀렸다가 다시 지금 그 가격이 왔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개미 털기냐? 아닙니다. 그때 개미를 안 털렸어요. 오히려 개미가 안 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외인들이 많이 던졌어요. 외인들이. 여기서부터 많이 던졌죠. 이날부터 우리가 하락하기 시작한 날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외인들이 계속 던지는 와중에 이날하고 이날 더 세게 던졌죠.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많이 더 세게 던지니까 이렇게 밀렸어요. 이걸 단기 휩소라고 합니다. 우리 단기 휩소. 단기 휩소 현상이 있었던 것은 개미 털기가 아니었고 외국인이 털었다. 제 추측으로는 외국인이 이제 화학주가 이거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뭐 저점에 8만 원에서부터 15만 원까지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들도 계속 사면서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2배 가량은 안 먹었겠지만 이제 얘를 좀 줄이고 뭐 전기전자 쪽으로 삼성전자 들어갔겠죠. 뭐.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다시 외국인이 보세요. 외국인이 어제 들어오고 오늘도 많이 팔진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들어온 만큼은 안 나갔죠. 기간은 계속 사주니까 주가가 바로 이렇게 반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 업황이 좋고 좋은 종목은 여기서 지금 물리셨더라도 만약에 제가 다음날 여기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혹시 물리셨더라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다면 지금 당연히 수익권입니다. 당연히 수익권이. 그래서 분할 매수의 중요성입니다. 분할 매수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들이 이게 중간에 한 일주일 털어버리면 이렇게 일주일만 해도 20% 가까이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할 매수를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지금 좋게 보고 있는 롯데정밀화학 보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얘도 뭐 여기서부터는 한 뭐 4만 원대부터는 뭐 좀 올라왔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보시면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다른 화학 회사에 비해서 240개를 보겠습니다. 요 날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꺼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 둘, 한 3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거래대금도 의미있게 터졌고요. 보시면 연기금하고 투신이 이제까지 쭉 연기금은 많이 안 털었는데 투신이 많이 털었죠. 그죠? 투신이 많이 털다가 다시 들어온 날 이렇게 좋아졌네요. 그래서 연기금 투신이 있고 또 외국인도 좀 사주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죠? 수급 나쁘지 않고 포텐셜도 크고 해서 이때까지 또 많이 안 올라온 부분도 있고 이런 회사에 또 매수세가 쏠리면 회사가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경우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도 시황과 종목 분석 마치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